함수 가겠습니다. 12장 함수란 어떤 인풋을 투입받아서 아웃풋을 내놓는 기계와 같다. 수학에서는 그렇게 쓴다. 네, 근데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155페이지 12-1번 요거랑 비슷하게 fx, y는 x 더하기 y 요거랑 비슷한 게 요런 겁니다. 여기를 요렇게 써주는 게 더 좋겠다. add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걔 x 더하기 y가 x랑 y를 받았을 때 x 더하기 y를 반환해 주는 거. 이게 x랑 y를 넣으면 두 개를 더한 값을 뱉어내는 거. 그게 그림 12-1에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7. 그래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함수를 선언하는 명령어고 그 함수에 대한 이름 네임 프로퍼티가 되고요. x, y가 매개 변수 혹은 인자라고도 하죠. 매개 변수. 그리고 그 매개 변수 혹은 인자로 넘길 값을 인수라고 부르고, 아규먼트. 그 다음에 반환할 값이 리턴 뒤에 오는 게 이게 반환값. 요 중괄호 전체를 통틀어서 함수 몸체. 할 겁니다. 요게 함수 호출 방식인 거고. 함수는 함수 정의, 펑션 데피니션을 통해 생성한다. 이게 함수 정의를 한 거죠. 함수 선언문이라고도, 함수 선언문이라고 불리는데, 이거를 펑션 데피니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55페이지 넘어가서 함수 호출. 요게 함수 호출. 펑션 인버크, 펑션 콜.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 네, 똑같은 일을 12-3번 그림 보면은 똑같은 일을 많이 하는 거를 애드 함수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훨씬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중복을 제거하고 코드를 재사용한다. 코드 재사용성. 그 다음에 함수 하나만 고치면 나머지 전부 다 고칠 수 있으니까 위지보수의 편의성을 높이고 코드의 신뢰성을 높인다. 가독성을 향상시킨다. 이런 등등이 있겠군요. 네, 함수 리터럴 가겠습니다. 함수 리터럴. 변수의 함수 리터럴을 할당. 요게 함수 리터럴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요게 함수 선언문이 값이기도 한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식이기도 한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요. 식 식이면서 문인 거가 있고 그냥 문인 거가 있었잖아요. 얘는 세미콜론도 찍고 하니까 근데 보통은 원래 세미콜론 안 찍거든요. 이러면 언디파인드가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이래도 언디파인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어떤 문을 그냥 실행만 하면은 그냥 언디파인드는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보면은 이거는 그냥 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식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그 얘기 나올까? 근데 이거는 변수의 함수 선언 문을 할당한 거 아닌가라고 보이지만 아니고 요거는 표현식으로서 어떤 값으로서의 함수를 여기다 할당한 거고 이게 없으면 그냥 문인 거고 이렇게 봐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이건 또 제 의견이고요. 이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요. 넘어가세요. 할당 연산자에 따라 바뀐다. 어, 그, 그 개념이라기보다요. 이게 지금 요거의 차이가 그 실행 컨텍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인바이러먼트 레코드에 수집을 할 때 어디까지 수집을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얘는 요것만 수집하잖아요. 근데 얘는 요거 전체를 수집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요것만 남기고 여기는 없어지고.
호이스팅을 했을 때. 그 말인즉 요거는 값이기 때문에 남겨놓은 거고, 요거는 함수 선언문에 대한 그냥 그 이 선언 이 전체 통으로 어떤 선언이기 때문에 호이스팅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건 그냥 추측이니까 일단 넘어가서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면 보고.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주어인마에 빠질 것 같아요. 넘어가서 함수 이름, 외계변수 목록, 함수 몸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함수는 객체다. 함수로 함수 리터럴로 평가되어 값을 생성하며 이 값은 객체다. 즉 함수는 객체다라고 한 게 이 부분이었죠. A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함수 리터럴 자체를 여기다 넣은 거죠. 근데 그 이렇게만 했을 때 add를 하면은 이 함수 자체가 객체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보면 A 프로퍼티가 들어가요. 객체이기 때문에. 함수는 객체입니다. 일반 객체는 호출할 수 없지만 함수는 호출할 수 있다. 무슨 말이지? 일반 객체는 호출할 수 없지만 함수라는 거는 호출할 수 있는 녀석이라서 일반 객체보다 난 다르다. 그리고 객체에는 없는 함수 객체만의 고유한 프로퍼티가 있다. 158페이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함수와 일곱 객체에서 자세히 살펴보자라고 하니까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함수 정의입니다. 함수 정의, 함수 선언문, 함수 표현식 여기 나오네요. 네, 두 가지가 다르죠. 펑션 애드랑 이거 이거랑 애드는 펑션 이거랑 그 다음에 기명함수 표현식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함수 선언문, 이거는 익명 함수 표현식, 이건 기명 함수 표현식.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애드랑 애드2랑 보면 둘 다 애드로 나오죠. 얘는 익명 함수기 때문에 식별할 수 있는 게 요거 뿐이니까 고식별자가 여기에 붙어서 네임에 애드가 들어가요. 근데 애드2 함수의 경우는 이걸 식별하기 전에 네임 프로퍼티를 처음부터 준 거예요. 그래서 네임 프로퍼티에 애드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접근은 어떻게 해? 애드2 함수에 애드로 접근할 수 있을까?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애드로 쓰니까 좀 그렇고 A랑 B로 써봅시다. 여긴 C라고 하고. 근데 이 안에서는 C 호출이 돼요. 이렇게 하고 어, 이거 어떻게 끝내지? 와일만 돌릴 수도 없고 이건 이 안에서는 호출이 돼요. 아무튼 이거 제기가 둘 것 같아서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아, 아무튼 여기 이 안에서는 C를 호출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여기서 B 호출하는 거랑 뭐 다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기명함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의미가 있는 거는 그냥 뭐 예전에는 어, 이렇게 놓고 다시 보면요. 이거랑 이거랑 예전에는 브라우저들에서 A의 경우는 네임 프로퍼티에 A를 안 넣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언네임드였나 뭐 언디파인드였나 아니면 그냥 빈문자열이었나 뭐 그랬어요. 그 경우에는 이 익명 함수만 가지고는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정확히 유추하기가 어려웠던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C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함수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뭐 디버깅하기에 좀 더 낫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잘 나오니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또 함수 선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꾸 딴 길로 새네요. 12-5
예제 12-5 add x, y x 더하기 y 해놓고 콘솔 dir로 add를 봤을 때 함수 호출을 했을 때 함수 선언문은 함수 이름을 생략할 수 없다. 함수 선언문은 이게 없으면 익명함수 선언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function statements require a function name. 함수 이름을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나고 이게 없으면 에러가 나고. 아, 나오네요. 함수 선언문은 표현식이 아닌 문이다 라고 합니다. 완료값 undefined가 출력되고 네. 완료값 undefined 신표현식이 평가되어 생성된 함수가 출력되어야 한다. 그쵸. 예를 들어서 맞아. 1 더하기 2라고 했을 때는 이게 표현식이잖아요. 이거는 실행하면 그 결과, 실행된 결과로서 어떤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 결과로서 undefined가 나온다는 거는 식이 아닌 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네요. 그런 것 같죠? 네, 식이 아닌 문이다. 160페이지로 넘어가서 표현식이 아닌 문은 변수에 할당할 수 없다. 함수 선언문도 표현식이 아닌 문이므로 변수에 할당할 수 없다. 그러면 함수 표현식은 뭔데요? 이거는? 이거는 함수 선언문이 아닌 거죠. 요거 자체가. 선언문으로 인식한 게 아니고 요건 그냥 함수 리터럴이라는 어떤 값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 얘기지 않을까? 차이점이라면 여기 중간에 나오는데요. 160페이지 중간에 함수 선언문은 함수 이름을 생략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함수 리터럴과 형태가 동일하다. 그래서 기명함수 리터럴은 함수 선언문 또는 함수 리터럴 표현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중괄호는 불록문일 수도 있고 객체 리터럴일 수도 있다. 즉 중괄호는 중의적 표현이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중괄호를 코드 블록으로 해석할까 객체 리터럴로 해석할까. 중괄호처럼 중의적인 코드는 코드의 문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네, 문맥에 따라서 요거는 함수 표현식인 거고 여기 없으면 함수 선언문인 거고 앞에가 없으면 그렇게 문맥에 따라서 이걸 문으로 인식할지 식으로 인식할지를 자바스크립트가 알아서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12-8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8 예제는 무슨 얘기일까요? 방금 얘기한 그 예제인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162페이지 가겠습니다. 오늘 좀 속도가 더디지? 162페이지 맨 밑에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생성된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함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식별자를 암묵적으로 생성하고 거기에 함수 객체를 할당한다. 그거 좀 전에 우리 봤었죠? add라고 하는 변수를 식별자로서 할당하는 걸 봤었죠. 근데 함수 네임은 다를 수 있었던 것도 봤죠. b 함수에 어디 있을까? 네, 요거의 b 함수를 보면 함 변수 식별자는 b인데 함수의 네임 프로퍼티는 c죠. 그게 식별자로 동작을 안 한 거죠, 요거는. 근데 add의 경우는 add가 식별자이면서 네임 프로퍼티가 바로 됐죠. 요거는. a의 경우도 그랬고. 그 차이가 있다. 그냥. 함수 표현식 12-10 넘어가고요. 164페이지로 넘어가서 기명함수 표현식 아까 얘기했고요. 넘어가고 함수 생성 시점과 함수 호이스팅 보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자 하고서 함수 참조 여기 콘솔 dir로 add, dir로 서브 출력을 하고 있어요. add 함수 호출하고 있고 서브 함수 호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add 만들고 서브를 여기서 만들었어요. 호이스팅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함수 전체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는 서브까지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인식을 하고선 실행을 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add는 실행이 돼요. 왜냐면 얘 전체가 호이스팅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실행이 되고 서브는 아직 값이 할당되기 전 상태예요. 여기까지만 호이스팅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함수 호출이 안 되죠. 함수 서브 이즈 나라 펑션이 나올 거고요. 애드는 실행이 될 거예요. 여기서 에러가 나면서 뻗을 겁니다. 그죠? 함수 나왔고 언디파인드 나왔고 7 나왔고 서브 이즈 나라 펑션 나왔죠. 그거죠. 호이스팅 그냥 함수 선언문 자체가 호이스팅 된다. 165페이지 맨 밑에 변수 할당문의 값은 할당문이 실행되는 시점, 즉 런타임에 평가되므로 함수 표현식의 함수 리스터럴도 할당문이 실행되는 시점에 평가되어 함수 객체가 된다. 따라서 함수 표현식으로 함수를 정의하면 함수 호이스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 호이스팅이 발생한다. 네, 축구는 0대 0으로 끝났네요. 펑션 생성자 함수 가겠습니다. 생성자 함수로 지금까지 살펴본 애드 함수를 살펴보자. 12-13번. 지금 어디지? 계속 12-4네. 네. 자, 이게 아까 만든 키보드가 요거랑 요거랑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펑션 생성자 함수를 생성한 함수는 클로저를 생성하지 않는 등 함수 선언문이나 함수 표현식으로 생성한 함수와 다르게 동작한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깊게 파보질 않아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 클로저를 생성하지 않는군요. 음, 네, 바람직하지 않겠죠. 딱 봐도 이렇게 쓰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넘어가고 네, 클로저 얘기는 넘어가고 아 예제 12-14에서 그거를 증명을 해보셨네요. 클로저를 생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요걸 한번 봅시다. 애드 1의 경우는 외부 변수 10이 있고 거기에 함수를 리턴하고 있으니까 내부에서 외부 변수를 아우터 인바르먼트 레퍼런스에 의해서 A를 참조해서 이 A를 계속 영원히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A 변수는 애드 요 함수가 즉시 실행 함수에 의해서 즉시 실행되고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A 변수는 영원히 살아서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애드 1에다가 어떤 값을 넘길 때마다 10이 계속 더해지는 상태로 원하는 결과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게 클로저인데 얘는 지금 클로저를 똑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A를 참조를 못한다는 얘기네요. 외부 변수를 쓰지를 못한다. 그렇게 되는군요. 외부 변수를 참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클로저를 생성하지 않는다라는 게. 네, 화살표 함수 넘어갑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빠르게. 화살표 함수 어딨냐? 12-15. 아, 여기 있다. 네, 이게 화살표죠. 그냥. 원래는 이렇게입니다. 일단, 이렇게 써야 돼요. 이러면은 차이점이 펑션 붙어 있고 화살표 없던 거에서 그냥 요 받는 거에서 화살표 붙여주고 펑션 앞에 지어주고가 다죠. 근데 리턴만 있는 경우 그것마저 생략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생략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값이 하나만 있다. 값이 하나만 있다면 이 괄호조차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 형태를 계속 보시면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두 개를 열어놓고 보면 add2가 기존 함수예요. 기존 함수. 그리고 여기는 arrow 함수. arrow 함수 요 형태 뭔가 아까랑 비슷하죠. 객체 메소드 열어봤을 때랑 똑같죠. 아규먼트도 인보크 해야 되고 컬러도 그 다음에 네임 프로퍼티 잘 들어가 있고 여기 생김새도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 여기는 F가 붙어 있죠. 여긴 그냥 add 괄호괄호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프로토타입 없죠. 그래서 arrow 함수도 생성자 함수를 쓸 수 없어요. 에러 납니다. add is not a constructor.
일반 옛날 함수는 생성자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에로 함수 역시 얘는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함수로만 써라 라고 간소화 시킨 거죠. 가볍게 만든 거죠. 함수의 기능에만 충실하게. 그 밖에도 뭐 뉴점 타겟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함수에서 기존 함수가 너무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에서 몸집을 좀 가볍게 해가지고 함수로서만 쓸 수 있게 만든 게 에로 함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67페이지에서 맨 밑에서 얘기 나오고 있네요. 표현만 간략한 것이 아니라 내부 동작 또한 간략화되어 있다. 네, 바로 나오네요. 디스 바인딩을 안 해. 맞아, 디스 바인딩이 중요하지. 네, 디스를 바인딩하지 않아서 그냥 외부 컨텍스트에 있는 디스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고요. 그게 굉장히 좋아진 점이고, 프로토타입 프로퍼티가 없고 아규먼트 객체를 생성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생성자 함수 디스를 쓸 수 없고, 디스 프로퍼티 없고, 프로토타입 없고, 아규먼트 객체 없고, 네, 뭐 그건 그렇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보자라고 하고 있네요. 함수 호출 갑니다. 매개 변수와 인수 12-5.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이야. 12장만 보면 끝나려면 13장까지는 좀 해봐야겠어요. 아무튼 12장 계속 넘어가서 어, 뭘 봐야 되지? 169페이지로 갑니다. 아니다. 168페이지 그림부터 봅시다. 매개 변수 x랑 y가 있으면 얘는 내부에서 일반 변수를 선언한 것과 동일하게 초기화가 된다. 변수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environment record에 똑같이 수집이 돼요. x랑 y가. 어디 보냐면 지금 아유 그 12-16 예제를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냐면 사실은 이거랑 이거랑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 add 1,2를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요거처럼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가 사실은 이거랑 똑같은 식으로 동작을 한다. 내부에서, 함수 내부에서. 그 얘기인 것 같고요. 169페이지로 넘어가서 매개 변수의 스코프는 함수 내부이다. 네, 요 x랑 y의 또 스코프가 여기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변수의 유효 범위가 요 안에서만 있다. 그러니까 이 함수라고 하는 이 add라고 하는 실행 컨텍스트의 인바이러먼트 레코드에 x, y가 담긴다라는 거죠. 요 매개 변수 역시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초과된 애들은 무시되는데 그냥 버려지는 것은 아니고 아규먼트 객체의 프로퍼티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170페이지로 넘어가서 아규먼트를 보면 콘솔 로그로 아규먼트를 이 안에서 출력을 한 다음에 값을 3, 4 넘기면 아규먼트에는 1, 2, 3, 4, 5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쓰이는 값은 x, y만 쓰인 거지. 근데 아규먼트는 사실상 이제는 필요가 없죠. 나머지 프로퍼티로 받으면 되지. 그러면 나머지 프로퍼티를 쓰면 되지. 3, 4, 5가 들어가죠. 배열에. 레스트 파라미터죠. 나머지 프로퍼티가 아니라 레스트 파라미터. 나머지 매개 변수. 맞나? 아, 그다음에 인수 확인. 다음 예제를 살펴보자. add x, y. 근데 이거는 개발자의 의도는 숫자를 받는 것을 의도했는데 두 개를 받는 걸 의도했는데 예제 12-22에서 하나만 넘기면 y가 undefined로 처리가 되니까 나로 넘버가 나오고 문자를 넘기면 문자를 두 개의 조합이 돼버린다.
자바스크립트 문법상 어떠한 문제도 없으니까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위 코드를 실행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매개 변수와 인수의 개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동적 타입 언어다. 그러니까 타입이 다르더라도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 이 방에 지금 줌에 들어와 계신 분 중에 닉네임이 계속 변경이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저 강퇴를 하겠습니다. 이름 바꾸고 들어오십시오. 계속 가서요. 171페이지. 네,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넘버가 아닌지를 확인해서 스로우 에러를 하게끔 해주는 식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2-24 뭐 요런 걸로 아, 네, 요런 걸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S6에서는 디폴트 파라미터 이렇게 값이 undefined일 경우에는 디폴트 값을 넣어줄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도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넘어가서 매개 변수의 최대 개수 172페이지입니다. 매개 변수 최대 개수에 대해서 에크마스크립트에서는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진 않다. 하지만 물리적인 한계는 있으니까 뭐 엔진마다 최대 개수는 있겠지만 최대 몇 개까지 사용하는 게 좋을까? 순서의 의미가 있으니까 순서 때문에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수를 적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저자님도 3개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래서 3개 이상 넘어가면은 객체로 만들어라. 아, 요거를 한 번도 안 쓰고 있네. 이렇게 객체 처음으로 써. 객체로 만들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173페이지 반환문 리턴 키워드. 함수 호출식은 표현식이다. 함수 호출 표현식은 리턴 키워드가 반환한 표현식의 평가 결과, 즉 반환값으로 평가된다. 자, 여기에 함수가 있는데 여기 반환된 거. 반환되면 이 반환된 거 자체가 표현식으로서 값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함수를 실행하고 나면 값으로 평가된다. 이게 함수 선언문에 대한 얘기고, 책에서는 지금 함수 표현식을 먼저 얘기했네요. 네. 어? 표현식 없는데? 선언문이네? 똑같은데? 아, 똑같은 얘기, 요 얘기죠? 지금 12-27에서 요거 봤죠? 네. 그 다음에 아무튼 여기 리턴한 이후 부분은 반환한 부분 이후 거는 무시된다. 여기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뭐 돌려볼 필요가 없죠. 둘째, 반환문은 리턴 키워드 뒤에 오는 표현식을 평가해 반환한다. 반환문은 생략할 수 있다. 요 리턴이 없으면 암묵적으로 언디파인드가 반환된다. 이고요. 넘어가서 31일째로 가서 세미콜론에 대한 문제. 리턴 뒤에가 세미콜론이 없이 그냥 줄을 바꿔서 하면은 자동 삽입 기술에 의해서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언디파인드가 반환되고 끝난 거죠. 요건 무시되는 거고. 이건 별개의 줄로 인식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 조심할 것. 그 다음에 반환문은 함수 몸체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전역에서 쓰면은 에러다.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쓰면 일리걸 리턴 스테이트먼트가 되네요. 네, 전역 컨텍스트를 끝내는 행위가 되니까 이건 용납하지 않겠어. 그런 것 같아요. 참조에 의한 전달과 외부 상태의 변경. 12-6입니다. 참조에 의한 전달과 제거.
제거. 오, 이런 걸 보고하게 돼 있네. 보고 안 함. 참조이한 전달과 외부 상태의 변경. 원시값과 객체의 비교해서 살펴보았듯이 원시값은 값에 의한 전달, 객체는 참조에 의한 전달 방식으로 동작한다. 함수를 호출하면서 매개변수의 값을 전달하는 방식은 값에 의한 호출, 참조에 의한 호출로 구별해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동작 방식은 값에 의한 전달, 참조에 의한 전달과 동일하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자.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hange va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프리미티브를 받아서 프리미티브에 100을 더하고 obj를 받아서 obj name에 김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um이 있고 펄슨 객체가 있어요. 그리고선 num 펄슨은 출력해보고 change value num을 넘기고 펄슨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change val에 의해서 num이 넘어가서 프리미티브에 num이 들어가서 그 프리미트 변수에 num이 가지고 있던 값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들어있는 메모리 주소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던 주소가 프리미티브에 담기겠죠, 처음에. 근데 거기에 100을 더하라 라고 하면 200이라는 값이 새로 만들어져서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겠죠. 그러면 얘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펄슨을 넘겼어. OBJ에 펄슨을 넘겼어요. 얘는 이 OBJ는 뭘 받느냐면 펄슨이 가리키고 있던 객체에 대한 참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OBJ랑 펄슨은 같은 객체를 보게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OBJ에 있는 네임 값을 바꾸면 펄슨에 있는 네임도 같이 킴으로 바뀌는 거죠. 원시 값은 원본이 훼손되지 않지만 객체는 원본이 훼손된다는 얘기입니다. 펄슨에도 똑같이 킴이 나오고 OBJ에도 OBJ는 현재 없는 거죠. 네. 네, 없지만 펄슨 자체가 바뀌는 게 되는 거죠. 함수 실행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요 함수는 요 부분 때문에 OBJ를 값을 직접 바꾸고 있기 때문에 순수 함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외부에 영향을 끼치는 좋지 않은 함수가 되는 거겠죠. 그 얘기를 176페이지에서 쭉 설명해 준 것 같고요. 네, 순수 함수와 비순수 함수에서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상태를 변경하는 거를 순수하지 않은 비순수한 함수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순수 함수를 쓰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할 것 같고요. 12-7로 가겠습니다. 아유. 다양한 함수의 형태, 즉시 실행 함수 12-34 이렇게 괄호로 요 감싸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요게 요렇게 감싸도 실행이 되고 요게 없고 여기까지 함수로 감싼 다음에 여기를 뒤에 실행해도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없이 세미콜론 찍고 이렇게 해도 요거 아닌가? 어떻게 되던데? 느낌표였나? 네, 느낌표에도 이건 안 되네. 세미콜론 찍고 어떻게 하던데? 아무튼 뭐 방식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 틀렸는데 즉시실행 함수가 방법이 호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즉시실행 함수는 익명 함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77페이지 밑에 12-35 기명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기명은 그래봤자 어차피 얘는 실행되고 없어질 녀석이기 때문에 기명으로 하나 많아 소용이 없다. 이 함수를 다시 호출할 수 있냐? 호출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 선언문이 아닌 거죠. 요 자체가 어떤 즉시 실행 함수라는 거가 여기 형태는 함수 선언문 형태이지만 요거를 바로 실행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호출이 가능하냐? 위에서도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어떤 호이스팅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그 요 자리에서
평가되고 실행되고 끝나는 함수다라는 게 됩니다. 호이스팅 안 되는 것도 보이죠? 넘어가서 178페이지. 즉시 실행 함수는 반드시 그룹 연산자로 감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에러가 난다. 그룹 괄호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괄호를 어떤 식으로 묶느냐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괄호만 해도 에러가 나오는 거니까. 음, 넘어가서 얘는 값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기명함수 또는 무명함수를 그룹 연산자로 감싸면 함수 리터럴로 평가되어 함수 객체가 된다. 네, 괄호로 묶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즉시 실행 함수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오른쪽에 179페이지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12-41번 보시면 네, 이게 지금 책에서 소개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성공했던 내용이고 느낌표도 되는 거죠. 이게 실행 결과가 좀 달랐는데 환우님 마이크 또 켜졌네. 음소거. 네, 플러스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수법이네요. 인수를 전달할 수도 있다. 네, 즉시 실행 함수의 인수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12-42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러면 뭐지? 함수를 선언해서 값으로 3이랑 5를 인수를 넘겨서 A에 3, B에 5가 들어간 상태로 실행이 돼서 15가 반환이 되면 그 반환된 값이 레스에 담긴다. 그래서 여기에 15가 나옵니다. 재귀함수. 재귀함수는 자기 자신을 여러 번 호출하는 거. 카운트다운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콘솔 로그로 해서 카운트다운 하는 건데 재귀함수는 어떤 식이냐? n이 0보다 작으면 끝내버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을 하나 줄여서 다시 호출. 그러면 10으로 호출하면 n이 10인 상태에서 리턴이 안 될 테고 10이 출력되고 카운트다운 9를 호출하니까 다시 9가 들어가서 9 출력되고 다시 카운트다운 8 호출하고 7 호출하고 6, 5, 4, 3, 2, 1 하고 0이 됐을 때도 0이 출력된 다음에 이번에 마이너스 1이 실행이 되면 카운트다운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여기는 리턴이 되면서 끝이 나는 거죠. 네, 재귀함수. 그 다음에 12-45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재귀함수를 쓴다 라는 얘기죠. 네, 팩토리얼이라는 함수가 자기 자신을 자꾸 호출하고 있습니다. 함수고요. 대부분의 재귀함수는 포문이나 와일문으로 구현 가능합니다. 꼬리 재귀 꼬리 최적화 뭐였죠? 뭐라고 하죠? 꼬리 물기 최적화? 뭐라고 하죠,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텐데. 무슨 꼬리 최적화? 꼬리 물기 최적화? 네, 꼬물최. 네, 꼬물최. 네, 중첩함수. 꼬리 재기 최적화? 네, 중첩함수 갑니다. 이거 함수만 하고 끝내야겠네, 진짜. 함수가 생각보다 많네요. 무슨 말도 안 되게 16장까지 간다고. 욕심이 지나시네. 중첩함수, 네스티드 펑션, 내부 함수, 이너 펑션, 이렇게 헬프 함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첩함수 지금 예제 12-48 보면 아우터 함수 안에 이너 함수가 있습니다. 이너 함수에서 x랑 y를 모두 참조하고 있죠. 왜냐면 얘의 실행 컨텍스트는 아우터 인바이먼트 레퍼런스에 의해서 아우터에서 선언한 변수도 참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걸 스코프로 표현을 하면 이너에서 선언한 변수의 스코프는 이너까지인데 아우터에서 선언한 변수의 스코프는 아우터까지이고 이너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뭐죠? 스코프 체인에 의해서
x 변수는 이너에서 자신한테 없으면 x까지 찾아가는 거죠. 아, 둘 다 있어요? 꼬리재기 최적화, 꼬리물기 최적화? 어, 아, 그래서 중첩 함수는 그런 명칭이다라는 거. 함수 안에 함수가 또 있을 때 그걸 중첩 함수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콜백 함수. 콜백 함수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함수를 어? 왜 콜백 함수에서 넘어가서 봐야겠네. 네, 12-51이 이제 콜백 함수인 것 같아요. 여기 있다. 리피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 함수 리피트라고 하는 함수한테 n번만큼 이 함수 f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게 이때 넘어온 f가 콜백 함수인 거죠. 이게 로그 as라고 하는 이 함수는 그냥 원래 함수인데 그거를 리피트라고 하는 함수한테 콜백으로 넘긴 거죠. 콜백 함수한테 넘겨주는 그러니까 다른 함수한테 넘겨주는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게 184페이지 밑에 설명이 나오고요. 함수의 매개 변수를 통해 다른 함수의 내부로 전달되는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하며 매개 변수를 통해 함수의 외부에서 콜백 함수를 전달받은 함수를 고차함수, 하이어 오더 펑션, HOF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를 통해 함수를 전달받거나 반환값으로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를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서 고차함수라고 합니다. 고차함수는 콜백 함수를 자신의 일부분을 합성합니다. 고차함수는 매개 변수를 통해 전달받은 콜백 함수의 호출 시점을 결정해서 호출합니다. 다시 말해 콜백 함수는 고차 함수에 의해 호출되며 이때 고차 함수는 필요에 따라 콜백 함수의 인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차 함수의 콜백 함수를 전달할 때 콜백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함수 자체를 전달해야 합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런 거구나. 넘어가고요. 함수 네, 맨 밑에 콜백 함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비동기 처리에 활용되는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이벤트 핸들러도 콜백 함수. 그 다음에 예제 12-55 많이 건너뛰었네. 12-55는 배열에 대해서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그 메소드 안에 함수가 들어간 거. 이 함수도 콜백 함수인 거죠. 필터 메소드에 여기 넘어간 이 함수도 콜백 함수고 리듀스에 넘어간 요것도 콜백 함수고 그 다음에 인크리즈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다음 절이군요. 12-12.7.5 순수 함수와 비순수 함수 외부 변수 카운트는 0이 있는데 인크리즈 안에서 인크리즈는 n을 받아서 n을 늘려주고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인수가 전달되면 언제나 동일한 값을 반환한다. 1을 넘기면 무조건 2가 반환돼. 다시 2를 넘겨도 다시 2가 반환돼. 다시 2를 넘겨도 다시 2가 반환돼. 똑같이 같은 값을 넘기면 늘 똑같은 값을 반환하는 게 순수 함수. 근데 비순수 함수는 여기 카운트는 0인데 이 카운트를 1을 늘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인크리즈는 호출할 때마다 반환되는 값이 달라지는 거죠. 인크리즈를 한 번 호출하면 처음엔 1이 됐다가 다시 호출하면 2가 됐다가 다시 호출하면 3이 됐다가 여기 값을 아무것도 안 넘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뀌는 거죠. 카운트 값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게 비순수 함수. 더러운 함수. 순수하지 않은 함수. 네, 이렇게 해서 함수까지 끝이 났네요. 스코프 또 많아서 여기서 끝을 내야겠죠? 여기서 끝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진도를 못 나갔는데요? 뭐, 뭐랄까. 뭔가 시간에 쫓겨서 뭐 스터디 일정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상관은 없죠. 그죠? 그런 걸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